이상인과 그의 가족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상인은 6년 전 경남 밀양으로 귀향해 만 8세, 6세, 4세 삼형제를 육아 중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에게 문제점이 있다며 금쪽 같은 네 새끼의 신청자로 등장했는데요. 이상인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를 자녀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엄마의 표정은 사뭇 달랐는데요. 도시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상희는 최근 근황에 대해 마케팅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 기획 광고 촬영 홈쇼핑 출연하고 있다며 가장 큰 근황은 6년 전에 아들 육아를 위해 경남 밀양으로 귀향을 했다. 밀양에서 삼형제 육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아이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심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토박이라 모르고 쫓아갔다. 밀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너무 좋다. 도시가 갑갑했는데 육아가 진해지니까 서울에 오면 마음이 놓인다고 했는데요. 이어 첫째는 사랑과 호기심이 많은 사랑꾼, 둘째는 섬세함으로 엄마를 도와주고 셋째는 영웅 캐릭터를 좋아해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한다고 새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고 싶다. 주부한테 사표 내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금쪽이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표정은 왜 그토록 거두었을까요? 2년 전 큰 아들 때문에 출연하려다 참았다는 부부는 첫째가 말이 느리고 걱정이 되더라. 엄마 아빠하고는 잘 지내니까 좀 기다려봤다며 이제는 삼형제 육아가 총체적 난관을 맞게 됐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체크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독학으로 배웠다는 금쪽이는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등 영재적인 모먼트를 보여줬는데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중 심각한 내용에도 혼자 폭소를 터뜨리는 의아한 행동을 했는데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금쪽이는 엄마 아빠와 시장에 갔다가 낯선 사람 앞에서 괴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엄마는 4세 때 어린이집에서 금쪽이의 특이 행동 발견됐고 선생님으로부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눈 맞춤이 안 되고 또래보다 말이 늦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희는 금쪽이가 관심 분야에는 초집중하지만 그 외에도 소통이 불가해서 떼부림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금쪽이는 이미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자폐 소견을 받았지만 부모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은영은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인데 만약 아이의 발달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칫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고 자폐 스펙트럼이 맞다고 하자 아내는 눈물을 쏟았는데요. 학교에서 금쪽이는 선생님한테 대뜸 반말을 했습니다. 또 혼자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까지 관찰됐는데요. 이상희는 수업 시간 처음 봤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모습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민폐가 아닐까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은영은 그동안 부모님이 흘린 눈물이 강일 것이다. 용기 내서 왔으니까 잘해보자. 말이 늘기 시작하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반복 행동, 집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익숙한 구조에서 반복이 되는 집을 편안해하고 촉각 방어가 있다.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치료적 의미의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오은영의 자폐 스펙트럼 핵심 양상은 이러했는데요. 의미 없는 행동과 말의 반복, 자신만의 의식과 절차를 진행,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 오은영은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양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상태는 일반 아동에게도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가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금쪽이를 직접 만나고 온 그는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아이의 어려움 앞에 부모는 숙연해졌습니다. 오은영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뇌의 신경회로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단계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켜서 일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상호작용은 부모의 노력과 적절한 지원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은영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학습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도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료적 의미의 교육을 병행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또 수월한 치료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동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어려움은 엄마에게 있었습니다. 오은영은 엄마의 번아웃, 우울증을 비상상태로 봤는데요. 결혼 생활의 절반가량을 주말 부부로 보내야 했던 엄마는 아들 셋을 독방 육아하는 버거움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낯선 환경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외로움도 느끼고 있었죠. 8년간 쌓여온 갖가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오은영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박박 긁어써서 그릇에 구멍이 난 상태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빠를 마중 나간 엄마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표정이 없었는데요.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터지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오은영은 엄마의 우울감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의 우울증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기력해지기 때문인데요. 또 아이들도 엄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마음이 텅 비어 위태로운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든 견뎌왔지만 약물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약물이 일상에 영향을 미쳐 지금은 약물 치료를 포기하고 의지로 버티는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오은영은 지금 극한 육아이기에 무능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첫째 자폐, 이렇게 생각하면 약을 먹어봤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약을 먹어야 정신 건강의 균형을 잡아준다. 버텨나가는데 힘이 된다. 치료를 병행해라. 엄마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다. 주말 부부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상희는 저는 역기양 가능하다. 며느리 도리도 다 했다. 집사람이 먼저 일어서는 게 먼저다라고 이사까지도 결심했습니다. 오은영은 가족을 위해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보라고 강력히 조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말 부부는 지양하고 육아 도움도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게 하고픈 말을 전했는데요. 아내는 이상인과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내가 애초에 결혼 마음 먹었던 그 사람이더라. 아빠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에 감사하다.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서 가라앉는 모습을 본다면 나 때문에 가족이 더 괴로울 것 같다. 내가 다 할게.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인데 왜 더 고생하고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고 삶의 속성일지라도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상인 가족이 어떤 솔루션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뤄낼지 기대가 됩니다.